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춘천, 원주, 강릉 등 15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결정을 경선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는 25일 도당에서 회의를 열고 태백과 삼척을 제외한 16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선정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횡성군수 선거는 장신상 전 군수가 단수 공천됐으며 나머지 15개 시군 단체장 선거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ARS 여론조사 5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하며 과반이 넘는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비후보가 원주를 강원 미래를 이끌 신산업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원주 불온산업단지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기독병원을 둘러본 우상호 예비후보는 강원 지역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진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좀 정상화하고 그것이 지역 의료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조해서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26일 횡성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27일에는 원주 삼양식품 공장과 원주 오일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사명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 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교육기관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물품 구매 시 도내 농공단지 생산 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및 교육기관 운영 물품의 지역 제품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25일 정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주관해 최근 시행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찾기 위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선군 관계자와 전문가를 비롯해 이장, 주민자치회, 상인회,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기본사회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문군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와 꼼꼼한 복지체계 구축, 도시발전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문군 예비후보는 당정협의체 정례화와 시민 대토론회 제도화, 시장 직속 시민소통단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행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응급실을 도입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소상공인 정책협력단과 기업 지원 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참여는 부족했고 방향은 있었지만 속도가 더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 출발은 원주시 행정의 운영 방식부터 바꾸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의 행정을 함께 결정하고 제대로 전달되며 스스로 실행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예산 2배 확대와 원주형 손주 돌봄 제도를 신설, 보훈 영예수당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객 2배 증가 등 관광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창목 예비후보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글로벌 관광지를 원주에 유치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공역 관광열차 파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은 소비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저 원창목은 시작 재직 당시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과 또아리골 관광지 착공 등 원주 관광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멈춰버린 레일바이크를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호저 자작나무 둘레길을 숲속미술관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강원 지역 최초 특화 도서관인 속초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25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속초시 교동 청초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선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지상 2층, 건축 면적 65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도서관은 연령과 수준에 맞는 영어 도서를 갖췄고 디지털,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학습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개관식 행사에 이어 이날 국회 도서관은 영어 도서관에 도서 700권을 기증했습니다. 영어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25일과 26일 고성 거진과 공현진 해역에 어린 대구 600만 마리를 무상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대구는 강원도가 자체 부화시켜 키운 개체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근 동해안 대구 어획량은 10년 새 3, 4배 이상 늘어 겨울철 주력 어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부터 해마다 어린 대구 종자 500만 마리를 생산해 동해 연안에 방류하고 있으며 3, 4년 뒤 성체로 자라 어민 소득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군수를 포함해 고위직 공무원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1차 교육에 이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교육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조직의 온도는 위에서부터 결정된다며 과거의 관행을 넘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먼저 보이자고 강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강원 지역 대표 작물인 옥수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옥수수 주산지로 2025년 기준 도내 옥수수 재배 면적은 5,393헥타르, 전국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미백 2호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45개 품종을 개발해 국내 찰옥수수 종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오는 27일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는 20해의 봄, 함께한 생명의 축제를 주제로 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행한 동강 할미꽃마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공표하고 향후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활성화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동강 할미꽃 화분 만들기, 보물찾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세대 공감 놀이터, 시니어 패션쇼,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15 의거 기념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는데요.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도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국가의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5 의거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960년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경찰이 발포하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그동안 쌓인 아픔을 털어내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1980 사북 개봉을 계기로 1980년 강원 정선에서 벌어진 사북 사건의 진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광부와 주민들이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 감금은 물론 고문과 인권유린을 겪으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 사건에 대해 2차례 국가 사과를 권고하는 동안 정권은 4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을 이제는 다시 좀 보도만 않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지를 대통령이 이제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재난 유가족은 물론 해외 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 항공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이어지면서 국가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열린 사북 민주항쟁 45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이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참여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사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북 사건이 발생한 지 46주년이 됩니다.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리고 폐광지가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이라는 새 이름을 찾은 지금 과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국가 권력의 탄압과 책임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안에 특화된 해양 심층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기반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규제에 막힌 해양 심층수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수심 200m 아래 깊은 바다에 형성된 해양 심층수. 미네랄이 풍부해 먹는 물은 물론 식품과 바이오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양 심층수 취수 해역은 강원과 울릉도 등 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개발이 이뤄진 곳은 고성과 속초, 양양과 동해, 울릉도 등 동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동해연안은 수심이 깊고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성 지역 해양심층수 취수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5,000톤의 해양심층수를 취수해 고성 지역 연관업체와 연구시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심층수 먹는물 시장은 2019년 200억 원에서 2022년 508억 원으로 불과 3년 사이 2.5배 증가했습니다. 관련 제품과 서비스 등 활용 산업 역시 같은 기간 5,200억 원으로 2.8배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고성군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진흥원 등이 모여 전국 유일의 산업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 고성군이 의뢰한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보면 2028년 제2농공단지가 준공될 경우 해양심층수 수요는 하루 17,500톤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 가능한 산업용 취수량은 1일 3,000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하루 5,000톤 규모의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기존 면허 체계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목적 취수시설 구축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식품, 바이오, 치유 관광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산업의 출발점이며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필수 기반입니다. 여기에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전문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수 확보가 사업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과 개발업 면허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제 이관을 하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또 부분이 필요도 하고 고부가치 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유나 또 이런 웰니스 산업으로 이 해양심층수 이 자원은 전환해서 가야 된다. 급성장하는 산업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사이의 간극, 해양심층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의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조사 특위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가로청소 구간 조정의 부적정성과 부당노동 행위 방치 및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 원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문정환 위원장은 공단이 여러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원주시는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사태를 방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김영성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적격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김영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연구 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취임 후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